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성공을 중간고사 과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공할 수 있는 산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고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고요. 기말 과제는 여러분들이 창업 관련 논문들을 5편 정도 찾아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야 5편 정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논문 토픽을 창업이든 뭐 경영이든 여러분의 논문 토픽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5편을 읽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논문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한 페이지로 하셔도 되고 반 페이지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논문 5편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 5페이지라면은 보통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등재 논문을 보세요. 등재 논문이 보통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되거든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A4 그냥 글씨 큰 걸로 써도 되는데 어쨌든 논문을 읽고 논문 제목은 어떤 논문을 읽었다. 그리고 그 논문 제목은 뭐고 이 논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다. 연구 대상이 누구였고 그리고 연구 대상은 누구였고 그리고 연구에서 주로 변수라 그러죠. 주로 쓴 독립 변수는 뭐였고 중석 변수는 뭐였고 대상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일 수도 있고 뭐 시니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한 산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뭐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라.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연구했더니 연구에 대한 내용이 뭐더라. 내용은 연구 결과 내지는 그 설명이겠죠. 그래서 연구 변수들 속에 연구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보시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어떻더라. 여러분이 이 선행연구 5편, 그러니까 기존의 논문 5편 속에는요, 여러분이 의견이 들어가요. 제가 경상도 사람에서 의견이 잘 발음이 안 돼요. 맨날 음악도 발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음악이냐 맨날 제가 욕을 하다 먹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의견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본다는 거는 그 논문을 그냥 쭉 봤더니 그렇더라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 봤더니 뭐에 관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건 어떤 거고 세 번째 논문 어떤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이 5편을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이거는 선행연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토픽을 잡는데요. 여러분의 논문 토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관해서 쓰고 싶다. 여러분이 이제 뭐 2학기 학생일 수도 있고 4학기 학생일 수도 있고 6학기 학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논문을 다 완성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는 이 토픽은 잡을 수 있잖아요. 이 토픽을 잡았는데 이 토픽을 왜 잡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 토픽을 잡은 이게 의미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픽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 토픽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만약 연구를 한다면은 변수는 뭘로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요. 뭐 창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초기 창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학생들이 창업에 관해서 창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가 알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창업을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창업가에 관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만약에 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왜 벌고 싶은지, 나중에 어디 쓰고 싶은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물론 또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창업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창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창업에 관한 이 사람들은 이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창업하면서 벤처 창업하면서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보면은 ERIS 해가지고 5가지를 봤었을 거예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기업가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R은 자원에 관한 얘기고 I는 산업에 관한 얘기고 S는 전략에 관한 얘기고 이게 어떤 F를 붙였죠. 그래서 이것들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아이리스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쓰는 모델들인데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의미 있는 기업가가 왜 만들어지는지, 왜 안 만들어지는지, 원인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자원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또 나는 우리나라의 산업의 산업 간의 무슨 그 전략에 또 어떤 전략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또 산업이 지는 산업도 있고 뜨는 산업도 있고 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뭐 등등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만 하더라도 기업가만 하더라도 기업가에 관해서 흔히 우리가 기업가 또 장사꾼 사업가 기업가가 되는 자질 요건은 저희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네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가가 되려면은 좋은 기업가가 되려면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을 얘기할 때 흔히 창업에 관한 교육에 관해서는 이거는 창업가를 얘기할 때 기본 요소고요. 그다음 창업이라는 학문에 관해서 교육이나 할 때는 창업 교육의 목적이 뭘까? 창업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창업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창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다를까? 아니면 창업하려는 의욕은 어떨까? 만약에 애들이 창업을 한다면은 성공률이 달라질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관련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목적 같은 경우나 교육의 성과 같은 경우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A라는 거는 창업에 관한 태도예요. 애티튜드. S는 스킬이에요. 창업에 관한 이게 그 스킬이고요. K는 knowledge예요. 그래서 논문과 관련된 거는 예를 들면은 창업을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예비 창업가라 그래요. 안 한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 창업에 전혀 무관심하는 애들이 정말 창업에 부정적인 애들만 따로 연구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만은 대상으로 연구한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논문 중에서 누가 더 부정적이다는 나왔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안 나온 논문도 있는데요. 창업에 관해서 처음에 물어보냐. 창업 자체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고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블루오션 전략이 핵심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또는 영업을 할 때 또는 고객을 유치할 때 가장 많이 유치하는 게 기존에 한번 사용해 본 사람한테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존의 이용 고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예비 이용자 또는 잠재적 이용자라 그래요. 이용은 아직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용은 안 했지만 얘들한테 선전을 하면 이용하지 않을까? 이걸 잠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타겟이 어디에 지어졌냐면요. 고객과 예비 고객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했었어요. 제품 자체도 어떻게 만들냐면은 이용해본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뭐만 좀 개선하면은 더 좋아하겠습니까? 예비 이용자들한테도 조금 더 바꾸면은 이게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블루오션 전략에서 서커스가 나오거든요. 서커스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들어온 거 서커스를 본 적이 있는데 큰 천막을 쳐놓고 원숭이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개도 왔다 갔다 하고 줄도 타고 이런 걸 봤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말똥 냄새가 나고 호랑이나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일반적인 서커스 개념이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블루오션 전략에 나오는 그 서커스는 어떻게 시장 전략을 짰냐면요. 서커스를 한번 본 고객들 또는 보려고 하는 고객들이 아니라 전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서커스 자체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제목이냐? 엄청나게 고가의 뮤지컬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더 좋은 걸로 만든 거예요. 가격도 엄청 비싼 걸로. 그럼 기존에 이용한 고객들 이용할 예비 이용 고객은 전혀 무시하고 뭘 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장. 이걸 블루오션 전략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비고객.
전혀 내 고객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내가 이거를 뭐 특정한 서비스나 제품 같으면은 이걸 한번 써본 화장품을 써본 사람,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효율성 경쟁을 효율성 경쟁. 효율성 경쟁을 하는 것은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얼마를 넣는데 얼마가 나오더라. 자, 투입 이 성과 자체가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이 투입분의 산출의 결과값이 어떤 숫자가 커지게 하려면 높아지게 하려면 성과가 높아지게 하려면 효율성의 성과를 투입을 낮추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또는 산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결과값은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제학에서 또는 경영학에서 이걸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효과성은 뭐냐면은 투입 대비 이게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 이러면 대부분 뭘 하냐면은 비용 절감을 한다 그래요. 또는 인원을 잘라낸다 그러고 또는 새로운 매출처를 찾는다 그래요. 새로운 매출처 이거 팔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팔려. 식당인데 안 팔려. 손님이 안 찾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오지 않는 손님한테 가서 배달을 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3명이었는데 직원 다 잘라버리고 1명만 가지고 있다든지. 자, 1명만 가지고 있다는 거는 투입을 낮추는 거예요. 또는 찾아오지 않는 손님한테 같이 가서 배달해서 팔아요. 그러면 이거 산출을 늘리는 거예요. 식당 영업이 한 달에 3천만 원 했는데 3천만 원에 매출해서 결국 비용 2천만 원 빼고는 1천만 원이 남았는데 1천만 원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면은 결국에는 인건비를 낮춰가지고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 들게 한다든지 또는 똑같이 3천만 원이 비용이 들어가면은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면은 3천이 아니라 매출이 4천이 생기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게임을 하는 걸 효율성 게임을 한다 그래요. 근데 블루오션 전략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고객한테 하나 더 팔아먹는 거죠. 비고객한테 한 번 이용하고 보지 못한 사람 몇 명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전략을 효율성 게임을 한다 그러고 기존의 고객한테 대한 대상이에요. 근데 효과성 경쟁은 뭐냐면은 전혀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삐삐를 만드는데 삐삐 아시죠? 옛날에 제가 설명했던 삐삐를 만드는데 삐삐가 효율성 경쟁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존의 삐삐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규모를 작게 만드는데 가격을 훨씬 조금 더 높인다든지 디자인을 하트 모양을 만든다든지 가슴에 꽂고 다니는 걸 만든다든지 뭐 혁대에 걸치고 다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삐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출을 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효율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효과성 경쟁은 뭐냐면 삐삐가 아니라 삐삐 비슷한 것도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제 바이오 회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삐삐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완전히 삐삐는 다 그만둬.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삐삐 시장에서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전혀 다른 핸드폰 회사로 진출을 한다든지 핸드폰도 건너뛰어서 바이오 회사. 그래서 노키아라는 거대한 핸드폰 회사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시장에서 계속해서 원가를 낮추는 경쟁, 제품을 다양하게 위한 경쟁, 직원을 줄이는 경쟁 전략, 이 전략을 쓰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무슨 경쟁? 노키아가 구사한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노키아가 구사한 전략이 바로 효율성 경쟁을 한 거예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수많은 고전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드는데 원가가 되게 높고 굉장히 화질이 좋은 그래픽에서 굉장히 강한 걸 가지고 있는데 원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사용을 하지 못해 잘 안 팔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IBM이 훨씬 더 좋은 컴퓨터 만들고 IBM 컴퓨터 가지고 그래픽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으니까 더 안 팔리는 거죠.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만든 정말 피와 같은 살과 같은 본인의 몸과 같은 분신과 같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다시 애플에 돌아오고 나서는 컴퓨터를 더 잘 만들고 원가를 낮춘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돌아와서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 애플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나가서 만드는 회사가 무슨 회사였어요? 나가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회사를 샀는데 스티브 잡스가 산 회사가
기존의 애플하고 유사한 회사를 산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회사를 샀어요.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그 회사를 질을 높여가지고 픽사를 어마어마한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영화를 대히트를 쳐가지고 토이스토리 1, 2, 3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를 쳐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를 쫓아낸 애플에서는 수없는 경쟁, 무슨 지금 전쟁을 한 거예요? 원가 줄이기 경쟁, 매출을 조금 늘리기 위한 경쟁. 피나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이걸 레드 오션이라고 그래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에요. 계속 쥐어 짜야 되니까, 직원 인건비를 낮춰야 되니까, 직원을 잘라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했어요. 왜 무슨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레드 오션 경쟁을 한 거고 효율성 경쟁을 한 거예요. 효율적이면 되잖아. 그게 효율적이면 되는데 효율은 끝없는 효율을 따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삐삐를 낮추는데 삐삐를 처음에 3만 원 주고 만들어요. 2만 5천 원, 2만 8천 원, 2만 원, 1만 8천 원, 1만 5천 원 반값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안 나와요. 끝없이 다른 회사도 같이 경쟁을 해서 같이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직원을 잘라내니 끝없이 잘라내고 더 이상 잘라낼 직원, 나머지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살을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 효율성 경쟁은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온 싸움을 하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레드 오션이라고 해요. 핏빛으로 물든 전쟁이라고 해요. 산업 자체가 만약에 아이 자체가 산업인데 산업 자체가 만약에 그러한 산업이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노키아도 무너지고 핸드폰 만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다 무너졌어요. 무슨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효율성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효과성 경쟁은 뭐냐면 타겟 자체를 완전 이동을 해버리니까. 삐삐사는 안 해요. 핸드폰 안 해요. 자, IBM하고 경쟁하는 맥킨토시 컴퓨터 안 만들어요. 만들긴 하지만 이거 주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만들었거든요. 아니야, 우리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MP3를 만든 거예요. 핸드폰과 연결된 MP3를, 이거 아이팟이라고 그래요. 아이팟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 히트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리면서 기존의 그래픽 컴퓨터를 만들면서 누렸던 이익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만들면서 애플이 자신감을 찾고 영국협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는 훨씬 더 좋은 아이팟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하는,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 수백 개,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만드는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기존의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 속에 카메라 기능이 있고 MP3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 속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소위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다는 개념을 딱 얘기를 했을 때 전 세계 사람이 웃었어요. 아니, 이따만은 컴퓨터에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무슨 운영체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컴퓨터같이 만들겠냐 했을 때 노키아는 껄껄껄 웃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너는 계속 만들어야겠어. 3년 뒤에 노키아가, 정확하게 5년 뒤에 노키아는 파산했어요. 무슨 전쟁에서 졌느냐? 노키아는 효율성 경쟁을 한 거고 애플은 효과성 경쟁을 한 거예요. 효과성은 how가 아니라 what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효율성 경쟁은 how예요. how. 어떻게? 방법의 차이 정도? 뭔가를 조금 낮추는 정도. 효과성 경쟁은 무엇 자체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하고, 그러니까 아빠 저 삼촌 밑에 가서 그냥 보석하고, 각오해. 학교는 다니지 마. 자,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핸드폰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 그리고 그것도 스마트폰이라 그래가지고 그 속에 소프트웨어, 윈도우가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속에 게임도 지금 너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없으면 핸드폰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오늘 전체 교수회의를 제가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전체 교수회의를 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학생들을 이제 그 신입 직원을 뽑아요. 신입 학생들을. 그래서 전체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지하면서 입시 등등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저희 학교에 나눠주는 호서대학교 2000년도 교수 수첩이에요. 직원 수첩. 내가 보니까 이 수첩을 제가 정확하게 수첩을 볼게요. 이게 올해 일요일 받은 거거든요. 지금 벌써 10월이니까 수첩이 꽉 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지금 9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7월에 한번 사용하고 중간에 메모 한번 하고 9월에 한번 메모 한번 하고 땡이에요. 아니 그럼 교수가 교수 수첩을 도대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지난 1년간 제가 싹 3번 사용했어요. 제 모든 메모는 여기 들어가요. 여기 어디 들어가? 여기 메모지 들어간다니까. 오늘도 제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메모를 했어요. 제가 서초구청 무슨 부동산 칼럼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자다 보니까 생각이 나. 그거 메모해야 되겠다 했고요. 제가 내일 저 벤처캐피탈 사장들 모아놓고 특강했어요. 한국이 기업윤리에 관해서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뭘 얘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저 박순정 박사라고 지금 6학기 하고 있는 박사가 있는데 여성 창업과 여성 경제 활동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변수를 자꾸 못 찾아내가지고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변수를 생각하라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옛날에 일정 수첩이 있었어요. 제가 수첩이 가방에 여러 개 있는데 수첩만 계속 들고 다니지 한 번도 메모를 하지 않네요. 제 일정 수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죠. 이 9월 일정, 10월 일정, 11월 일정. 일정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논문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연구 모형 그렇게 뭘 넣을까? 특강 뭐 할까? 키워드를 뭘로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할까? 제가 사실 창업론 강의하고 사업 케이스 강의도 여기 다 들어가요. 이번 수업에는 무슨 강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애티튜드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다. 창업에 대한 태도. 나는 나는 인식 같은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창업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스킬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나 스킬에 관해 연구하고 싶다. 나는 뭔가 좀 전문성이나 지식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연구를 할지 모르지만 왜 그 토픽을 잡았는지 연구 배경 같은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시면서 나는 창업 관련해서 뭐에 관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과제가 기말 과제예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계속할게요.